지금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얘기했고 이번에는 이제 거부권 정국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응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번 주에 법사위에서 금요일에 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여기는 이제 이종섭 전 장관도 나온다고 하고 그리고 박정훈 대령도 나온다고 하고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계속 갈 것 같아요. 그렇게 되겠죠.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가 좀 찬성을 하고 뭔가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. 이 부분은 좀 사실관계가 밝혀졌으면 좋겠다라는 인식을 갖고 계시는 것 같고요. 각종 언론에서 단독 보도를 통해서 대통령실과 장관과 사령관과 사단장이 상당히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했다. 또 공직기강 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법무관리관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상당히 이례적으로 정상적인 프로세스로 일처리를 하지 않았다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되고 저번 주에 우리 최상병 어머님께서 정말 우리 아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제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사실관계만 좀 밝혀줘라. 박정훈 대령 그리고 항명죄로 기소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줘라 라는 정말 그 읽어보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편지를 쓰셨잖아요. 그게 바로 국민들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여야가 이거 가지고 정쟁할 수는 없어요. 정쟁해서도 안 되고요. 그리고 자꾸 뭐 특검법으로 밀어붙이고 대통령실은 거부권하고 국민의힘은 또 거부권을 또 폐기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피켓 시위하고 이런 모습은 정말 옳지 않습니다. 그래서 내 자식, 내 형제가 이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관계를 좀 제대로 밝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. 네, 보수도 그렇고 진보도 그렇고 모두를 숙연하게 만들었던 최상병 어머님의 편지 얘기해 주셨고요. 어쨌든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고 반전카드가 필요합니다. 대통령실. 그러니까 개각을 좀 해보겠다 이런 입장이 있었는데 6월 초부터 관련 기사가 쭉 나오긴 했는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고 어느 정도 할지도 얘기가 없습니다. 네, 뭐 개각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. 근데 이제 다만 시기가 언제쯤일까? 뭐 이게 이제 그래서 다녀와서 뭔가 분위기 전환을 위한 쇄신을 위한 어떤 개각을 하지 않을까? 그래서 조만간 나올 것 같다 이런 분위기인데 이제 문제는 시기예요, 시기. 이게 왜 2024년 7월이 중요하냐면은 이게 지금 뭐 예를 들어 이번에 개각을 하잖아요. 그러면은 총리가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총리가 포함되는 순간 장관은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더라도 임명을 강행할 수 있어요. 예. 그런데 총리는 국회의 표결을 거쳐야 됩니다. 자, 국회 표결을 갖다가 거쳐야 되는 이 상황에 지금 다른 문제 두 가지가 더 있거든요. 하나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7월 중순에 있습니다. 예. 또 여기에 최상병 특검 통과도 이때 다시 또 있어요.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그다음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소위 전당대회에서 소위 이런 최상병 특검에 대한 깜짝 발언 또는 소위 대통령이 지명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소위 반대 이런 게 만약에 7월에 겹쳐진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삼각파도에 휩쓸려 나갈 수 있다. 좀 그런 점에서 이게 7월 달에 과연 할 수 있는 개각인지 아니면은 지금 이미 사실상 신물 총리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총리가 앞으로 더 6개월 또는 1년을 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이 부분은 지금 아마 이 부분이 용산에서 제일 큰 고민이 아닐까 싶어요.